미리 설치해둔 그물 끝을 잡아 끌어올리는데요. 그리고 한쪽 끝을 잡아 묶고 다시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이제 까나리가 들어오길 기다리면 된다는군요. 저 노란 부위 보이죠? 노란 아, 네네. 우리도 저게 들어오는 있고 아까 전에 조그만 부위 빨간 거 잡은 네. 거는 또 까나리 가는 길목. 네. 그래서 지금 올려서 그걸 묶은 거예요. 못 나가게. 못 나가게. 까나리를 잡는 조 방법은 안강망아어법. 바닥까지 닿게 내려준 그물을 건져 한쪽 끝을 묶어 자루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에 조류에 따라 흘러들어온 까나리를 잡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기다려서 까나리를 잡아 올리면 되는데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바람까지 거쳐진 상황. 갑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비 오면 아무래도 안 좋죠. 까나리는 청동번개 치고 하면은 땅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요? 예. 고물을 좀 올려봐야 알겠지만 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기대를 갖고 다시 부표를 건져 양만기를 돌려보는데요. 올려 더. 아직 나왔어. 나. 하지만 갑자기 몰아친 파도 탓에 그물이 줄에 걸려 찢어진 건데요. 이럴 땐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멍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그물을 벌릴 수는 없는 노릇. 다음 조업을 기약하기 위해 서둘러 그물을 손질합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손상이 심각한데요. 줄에 걸려가지고 째졌네. 아, 줄에 걸려서 찢어진 거예요? 봐봐 한번 밑으로. 선원들이 모두 달라붙어 꿰매고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져둡니다. 짜증 많이 나시겠어요? 아 짜증나죠. 기껏 잡은 건데. 일단 다음 어장으로 이동해 조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과연 이번엔 제대로 까나리가 잡혀 올라올 건지. 긴장된 가운데 양망을 하는데 이번엔 뭔가 감이 좋습니다. 그물에 두둑하게 담긴 까나리. 궂은 날씨에 이만하면 선방입니다. 바다가 거칠면 바닷속 땅으로 파고들어 숨는 습성을 가진 까나리. 때문에 비가 올 땐 까나리가 거의 잡히질 않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잡아올린 건 무척 싱싱합니다. 이게 까나리라는 종류. 까나리예요? 까나리. 이게 싱싱한 까나리. 이거 다 사는 건데요. 사는 거. 이거 까매지잖아. 멸치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지. 이거 틀리잖아. 어떤 게 멸치예요? 이거 있죠. 아, 이게 멸치예요?
같은 크기 멸치에 비해 까나리가 좀 길쭉하게 생겼죠. 이어진 조업에서도 꽤 괜찮은 수확. 그래도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조업인 만큼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 1톤 정도 잡았어요. 1톤 정도요? 날씨만 좋았으면 조금 낫을 텐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칠어지는 날씨. 선원들은 그저 착잡한 마음인데요. 날씨 그래가지고 오늘은 많이 못 잡은 거예요. 오늘 물때가 좀 많이 좋거든. 많이 잡으셨어야 되는데 좀 날씨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하며 다음 어장으로 이동해 분주하게 작업 준비를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썰물이 이제 돌아가면서 물이 세지면은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걸까 점점 잦아드는 빗줄기. 바닷속에 까나리떼가 들어오기라도 한 건지 갈매기도 속속 모여듭니다. 날이 개었으니 작업을 서두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조업. 과연 까나리가 많이 잡혔을까요? 잡았어? 살아봐. 됐어. 똑같이 놔. 그야말로 그물 한가득 들어찬 까나리. 둘리 맞춰주고 거기 놔두고. 올려. 둘이 나 같이 올려. 이 정도면 오늘 조업 성공입니다. 거기도 와. 거기다. 됐어. 나머지. 오늘 목표는 까나리 2톤. 과연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얼마큼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한 1톤은 안 되고 한 1톤 되겠나? 먹었다. 아살 가.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이만하면 만선을 외칠 만한 수확. 까나리 씨알도 굵고 상태도 좋은 편입니다. 이게 다 커진 거니까 이런 걸 잡아야지만 액젓이 많이 나와. 큰 걸 잡아야지. 큰 잡아야지 액젓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잡았어요? 많이 잡은 거지 한 6동 정도 돼. 강어수로는 한 40가구? 한 40가구 이상 된다는 거야. 오전 내 허기졌던 배를 달랠 시간. 오늘의 메뉴는 각종 해물을 넣은 라면입니다. 새우 꼴뚜기. 다 들어가네요. 해물 잡탕. 갓 잡은 해산물이 가득 들어간 라면. 아, 언제 봐도 참 먹음직한 모습입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게 맛있어 보이는 라면으로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작업자들. 맛있는 거요. 행복한 거요. 싱싱한 꼴찌개에서 먹는데 뭐 행복하죠. 등근식 먹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심을 써야죠. 힘쓰시려고 많이 드시는구나. 수확도 넉넉하니 오늘 식사는 그야말로 대만족입니다. 조업은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까나리 절이는 거예요. 까나리 포고 네. 절이고. 절이는 것까지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가서 절해야지.
어창 가득한 까나리를 푸기 위한 묘한 방법. 미끄러지듯 들어간 어창에서 까나리를 퍼올리면 작업자가 이어받아 일정 양씩 상자에 담는데요. 이걸 무트로 옮긴 후 마을 주민들이 나누어서 절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날 잡은 까나리는 당일에 염장하는 게 원칙.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름기 많은 까나리는 금세 부패해버리게 된다는군요. 까나리와 소금을 3대1 비율로 넣고 충분히 섞일 정도로 골고루 버무려 주어야 품질 좋은 까나리 액젓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까나리 염장은 앞으로 석 달가량 서늘한 곳에서 발효시킨 뒤에야 액젓을 뽑는다는군요. 가을이면은 이만큼 춤을 그때 적국이 나오지. 김장철 쪽에 네. 그때들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때 뽑는 거예요 그때. 자연이 만든 것 외엔 아무것도 넣지 않는 액젓과 육젓. 거기에 작업자의 정성과 넉넉한 시간이 더해지면 감칠맛, 그 오묘한 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경북 안동의 산업단지. 이곳에 있는 액젓 공장엔 매주 수십 개의 드럼통이 배달되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절인 생선. 특히 요즘 제철을 맞는 게 있다는군요. 이건 까나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까나리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오면 한 50톤 정도. 50톤? 예. 염장 후 일정 기간 숙성을 시킨 까나리. 전통 방식으로는 이대로 계속 숙성시켜 액젓을 만들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걸로 이제 분쇄를 해서 이제 까나리 액을 만들려고 저희들. 아, 까나리 얘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생물에다가 이런 게 염장 작업한 겁니다. 그 한 2달 정도? 네. 숙성된 상태라서. 네. 이게 한 18톤 정도 작업할 수 있는 양입니다. 18톤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 정도면 약 2주 동안 생산할 양이라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액젓을 만들 차례. 우선 까나리를 분쇄기에 넣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분쇄를 해서 사용해야 더 빠르게 일정한 맛의 액젓을 만들 수가 있다는군요. 옛날 방식은 생어에다가 소금을 바로 얹어버리는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분쇄를 해서 그 소금을 같이 염수를 섞어버리면 면적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숙성이든지 발효든지 더 빨리 되겠죠. 까나리를 갈아서 쓰면 통째로 액젓을 만드는 것보다 절반 이상 발효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균일한 맛의 액젓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많이 납니다. 덥고 냄새나고. 이미 숙성돼 비린내가 진동하는 까나리를 뒤집어쓰기 일수. 결국 제작진도 까나리 세대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여름의 비린내라니 왠지 코가 시큰한 느낌입니다. 진짜 많이 튀네요. 원래 앞수라를 해야 되는데 이번도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배르고 다 배르고 하니까. 한 4번 정도까지 샤워를 해봤는데 4번 정도 샤워. 네, 4번 해도 샤워가
냄새가 그대로더라고요. 일단 분쇄 작업을 시작하면 까나리 쏟는 걸 약 50번 반복해야 합니다. 아, 왠지 화면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군요. 이 과정의 힘든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기 많은 까나리를 다루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바닥이 더 미끄러워지는데요. 근데 안 다치셨어요? 네. 아, 그 바닥이라 손이 아주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서요? 네, 이게 다 기름이. 네, 기름이고. 바닥에도 아시다시피 바닥에도 기름이 많아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금세 스케이트장이 됐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치워가며 까나리 젖국 비를 맞아가며 하는 험난한 과정. 반나절이 꼽아 걸려서야 분쇄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근데 한 애기든지 나머지 제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터를 타고 저 오토 탱크에 그런 식으로 배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예. 분쇄가 끝난 후부터 모든 재료의 이동은 관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 중간마다 필터를 거치며 불순물이 걸러지고 액젓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위에 얼마나 있어? 소리는 안 나고 여기에 좀 금속 물질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럴 땐 기계를 분해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열이 뚝 떨어지려나 빼면? 잠깐만. 저 세이지. 에이. 아닌데? 네. 세죠. 네, 저희처럼 이제 갈아서 쓰는 곳은 여기서 갈려서 들어가더라도 여기 자석봉에 다 잡혀요. 자석봉이요? 네. 바다가 이제 좀 오염되다 보니까 이런 좀 일들이 생기죠. 주로 생선 배에 들어있던 것들이 분쇄 과정에서 기계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런 게 가끔가다 이렇게 걸리나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가끔가다. 근데 뭐 그나마 다행히 저희는 이제 저런 거 다 잡아내니까. 네. 일단 손실물만큼 까나리를 더 갈아야 하는 상황. 서둘러 분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멈춘 분쇄기. 이번엔 낚시용 실을 감은 실패와 낚시용 추가 발견됐는데요. 결국 다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것들. 참 씁쓸하군요. 고기가 물고 있다가 이거 잡으면 다 날려오는 거죠. 잘못하다 이것 때문에 기계도 고장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계속된 분쇄 작업. 그나마 오늘 안에 일을 마치기 위해 더욱 서두릅니다. 작업을 마칠 때마다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청소. 식품을 다루는 곳인 만큼 가장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인데요. 이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요? 예, 안에도 되게 닦고 밖에도 지금 더럽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닦고 그러다 놔두면 또 덥거든요. 이게 하루 사이에. 예, 빨리 썩으니까 맨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기름기가 많은 생선을 갈았으니 기계 곳곳에 기름때가 끼어 있기 마련. 식기를 설거지하듯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한 시간 반 가까이 걸려 끝난 청소 작업. 우여곡절 끝에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분쇄 작업이 끝난 뒤 더욱 분주해진 한 작업자. 뭔가 슬그머니 가져와 발효통에 넣는데요. 지금 그거는 뭔가요? 이거 이제 저희가 키우려고 하는 미생물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액젓은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져요. 보통 이제 액젓을 만들 때 1년 이상 만드는 게 보통인데 50일 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된장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배양시킨 배양액. 이걸 분쇄한 까나리와 섞는 겁니다. 까나리 가른 거 네. 이제 작업한 여기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보면 한 500리터씩 배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을 적정해서 이거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미생물에 의해서. 전에 걸릴게요. 보시고 껍질 주세요. 이, 3일가량 배양한 배양액을 분쇄한 까나리와 섞는 과정. 약 50도가량의 열기를 뿜어내는 발효기 4대가 가열차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 12톤의 액젓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통에 있는 이걸 지금 순환을 시킵니다. 순환. 네, 순환을 시키면서 이 필터를 걸쳐서 순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시든지 다른 뭐 이물질 같은 게 이걸로 걸려져요. 3일가량 발효기에서 시간을 보낸 까나리 분쇄액은 이미 살이 다 녹은 상태. 이제 필터를 거치며 불순물을 거르는데요. 단계별로 설치된 순환기마다 생산 가시 등 각종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이걸 일정 시간마다 제거해주지 않으면 액젓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한다는군요. 보시면 기름때하고 가시하고 엉켜갖고 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벽을 만들어서 액이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끄고 둬야 됩니다.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이지만 결국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은 없는 셈. 특히 먹거리를 만드는 곳인 만큼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약 3톤가량의 액젓을 만드는 데 나오는 찌꺼기는 200kg 남짓. 냉방도 할 수 없는 발효실에서 무거운 걸 들고 나르자니 금세 지칠 수밖에요. 힘들죠. 덥고 미끄럽고 뭐 시간이 되면 다리도 아프고 지금. 멸치보다 비교적 기름기가 더 많은 까나리로 액젓을 만들 때 더 많은 찌꺼기가 나오는데요. 때문에 까나리철인 요즘 일이 더 고되기 마련. 게다가 50도가 넘는 발효통 4대가 돌아가니 공장 안은 그야말로 찜질방을 방불케 합니다. 저희 환경이 지금 좀 밀폐되어 있고 지금 뭐 그렇다고 덥다고 해서 뭐 창문을 열어두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냉방기를 돌려버리면은 온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에 영향을 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더워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더운 곳에서 비린내를 견디며 한여름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녹초화된 작업자들. 한숨 돌리려 공장 밖 그늘에 모여 앉았는데요. 남들은 실내만 찾는 요즘 이들에겐 바깥 공기가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안에 있다가 나오시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되게. 거의 바로 새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아빠! 아, 냄새! 아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아침에 나면 가방이 저 바깥에 현날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참고 살아야죠. 사랑의 사이야. 콜! 아, 콜. 발효를 마친 액젓은 관을 타고 이동해 숙성통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숙성을 마치면 액젓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15일 정도 숙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15일 지난 뒤에 그 제품으로서 또 여부를 따져가지고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포장 이제 하게 됩니다. 발효를 마친 액젓은 짙은 코코아빛을 띠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시판용 액젓이 되는 겁니다. 이곳은 공장 생산 액젓의 향을 더할 씨액젓을 만드는 곳. 전통 방식 그대로 액젓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저희 제품 만들 때 이제 씨액젓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이제 전통 액젓의 향과 맛을 좀 느끼도록 소비자가 네. 저희가 이제 일부 이 액젓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이렇거든요. 네. 자, 네. 이 자꾸 올라온다 메르츠가. 지금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는 한 1년 됐나? 아, 거기 밑에도 다 있네요. 이거는 좀 오래된 거. 요래 사가 들어가요. 틀리잖아요. 이런 차이가 나요. 약 1년가량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액젓은 여전히 기포가 올라오며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3년가량 되면 짙은 와인빛으로 변합니다. 내륙집에서 무슨 멸치 젓이 나느냐 이 하거든요. 네. 예, 하고 바닷가의 온도하고 차이가 한여름에는 보통 한 5, 6도 넘어 차이가 나요. 발효가 되기에는 여기가 적절해요. 오히려 바다보다. 예, 훨씬 낫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닭 측정기로 봤을 때도 충분히 멸치가 잘 숙성된 것 같아요. 뭐 향도 괜찮고요, 빛깔도 괜찮고. 적당한 자연 환경에서 시간의 무게를 견디어 만들어진 전통 액젓. 이 깊은 맛이 더해지면 감칠맛 나는 액젓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공정을 거친 액젓은 살균 공정을 거친 뒤 포장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은 액젓은 해외로도 수출되는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전통의 맛에 최신의 기술을 더해 완성된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 그 짭조름한 감칠맛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